자, 이분들 어떻게 됐어요? 2년이 딱 지났는데, 본전이 왔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 정말 재미있고, 쉽네. 매수하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그냥 싹 다 물려가지고, 본인이 산 시기에 2년이 딱 지난 시점에는요, 그냥 본전에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전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죠. 자, 언제 떨어졌죠? 거의 5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인데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만큼 대구 부동산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 특정한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특정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특정 아파트는요 그 지역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대구가 언제 정확하게 올라간다라는 말은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내년도 2023년도에 8월 이후에 가장 어두운 시기. 자, 23년도는요. 2022년도까지 미분양이 만세대예요. 대구에. 그리고 23년도에는요. 37,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요 4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47,000세대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대구는 쑥대밭인 거예요. 쑥대밭인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구의 부동산이 경기를 회복할까요? 제 생각은 적어도 25년 이후입니다. 25년 8월 이후. 23년 8월 이후에 상황을 보고 입주하는 아파트를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23년 8월 이후에 가장 어두운 시기, 그게 겨울이 될 수 있고요, 가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잡고요, 운이 좋다면 세입자를 치고, 전세 세입자 치고 2년을 보유한다면요, 회복장에 올라탈 확률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막대한 입주 물량이 인천처럼 충분히 예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이렇게 37,000세대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24년도에 23,000세대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눈과 귀가 가려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물린 거예요. 제가 약간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충분히 미래를 조금만 지표를 부지런히 알고 알아보고 했으면요 다 알죠. 근데 너무 본인이 안일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요 1년 뒤에 맞겠죠. 1년 뒤에 본인이 산 금액보다 50%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또 1년 뒤 바로 본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꽉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았고요. 자, 그리고 김민철님께서 언제 2023년 언제 잘 풀릴까요? 매매, 전세, 월세 등등 육생활 거 어떻게 보시나요? 상승 잘할까요? 아직 분양 중이고 마스터일 수도 있고 어떨까요? 자, 인천이요 23년도에도 솔직히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의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강남 떨어지는 에너지가 지금 남다르거든요. 왜? 서울에 있는 타 지역들, 노도강 같은 지역들이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하락하는 기간이 더 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절대적인 금액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인천의 송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과 따라간다. 강남 따라간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GTX 들어오고 여기 너무 멋있어가지고 강남 부동산 무조건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건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강남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송도가 반등치기라 한참 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민철님께서 세종시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 송도라고 순간 착각했어요. 6생활권을 제가 609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09로 봐가지고 죄송해요. 아무튼 세종시가요 어쨌든 올해가 박예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끝났습니다. 박예셀. 세롬동에 있는 10단위 더샵 이거 보세요. 자,
이 35평이요. 35평이 9월달에 8억 8천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26평이요. 8억에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꺾였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가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바닥을 다질 겁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세종시는요, 주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올해 박앤세일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닥을 가장 먼저 다지고 있을 겁니다. 세종시는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2023년은 과도기인 게 결국 월세로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이 좀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즉 전세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세 상승 속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급등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세종의 세종의 그 하락은요,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서서히 바닥을 다지면서, 네, 왔다 갔다, 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님께서 대전 분양권 문의입니다. 용문동 대전 더샵 엘리프 전방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가격 6억 5천, 입주 시기 25년 1월, 그 다음에 종교 건물이 있고, 초등학교가 취소돼서 고민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하나 분양 계약했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예비 당첨자 가게 가서 되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처 둔산이 파는 가격을 보면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가볼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더샵 엘리프잖아요. 더샵 엘리프. 여기서 쳐볼까요? 더샵 엘리프. 네, 용문 1인가요? 여긴가요? 용문 1인가요? 네. 여기 재건축을 하는 둔산의 엘리프잖아요? 네, 더샵 엘리프? 네, 더샵 엘리프.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칠지 말지. 이미 계약을 하나 하셨고, 네, 하나가 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 더를 지금 노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 계약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이, 제가, 트리플 5단지를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투자자의 성지가 바로 트리플이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지금 탐방동은요, 이렇게 좀 축소하면은 둔산동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투자자의 성지입니다. 성지. 엄청나게 들어갔었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로 가는 그 쌤의 책에도요, 용문동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고요. 많이. 네. 자, 그래서 둔산 더샵 엘리프 있죠? 네. 용문역 바로 앞에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시잖아요. 여기가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입지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단 하나가 있죠. 그냥 신축이고, 현재는 대전이 하락기 아니겠습니까? 대전의 하락기인데 신축의 등장.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아무런 작용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런 작용이 못한다. 네, 작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대전의 입주 물량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내년도에 대전의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24년도에 대전의 입주 물량 많아요. 11,000세대, 그리고 25년도에 9,000세대. 두 개 합치면요 2만 세대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장기간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간. 네. 내가 매수하고 나서 실거주를 해야 한다. 네. 이런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사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사가지고 전세 칠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물론 실거주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실거주 할 거라면요, 본인이 계약을 치시고요. 네. 왜냐면, 금액대가, 저는 나름 합리적이 생각해요. 광역시의 6억대 금액? 이건 좀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인데, 저한테 만약에 투자금이 주어지고, 대전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23년도는요, 제가 땡땡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네. 자, 가급적이 많이 먼저 떨어진 거, 그리고 인구가 많은 곳이요. 여러분, 대전이 한 장 오를 동안, 네. 그 지역은요, 한 장 반 오릅니다. 네. 그런 게 달라요. 그리고 하락기가 돼서 내가 팔 때
호구가 한 명이 들어온다면 대전에, 네. 대구는요, 대구는 호구가 3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많은 곳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한우님. 네, 아무튼 간에, 금액대는 뭐, 합리적인데, 네. 금액대가 합리적이라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 생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실거주를 한다라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라면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로는 대전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나라시님께서 영종도 추천, 네, 주변에서 2년 끊으세요. 네. 아니,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가 됩니까? 몇 대?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을까요? 인천에 하루에 몇 대요? 1600대? 네? 비행기 세워둘 곳이 없다. 와, 인천에 이 나오나요? 인천 비행기 착륙 대수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는 것 같네. 네, 근데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인천의 운행 대수. 네. 이렇게 치면 나오나? 인천 국제공항. 궁금한데, 이거 갑자기. 네. 나오지가 않네요. 아무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요. 네. 자, 엘레간트님께서 대구 지산동 최고점에 팔고 나왔는데 다른 것도 샀으니 에휴. 네. 김광규는 웃잖아. 갑자기요? 네. 엉망님께서 연예인 걱정을 이렇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보말리님께서 봉선 제1풍경채 문수라이 파크 용지더샵. 네. 요렇게 3개가 대장이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앱솔님께서 대구 투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2천부터 해가지고 3억까지 다양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윤님께서 하루 평균 이착륙은 대략 1100편입니다. 와, 장난이네요. 제가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운행대수 1000대 돌파. 이건 카카오 모빌리티고. 네. 1100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와, 이거 장난인데. 아니, 영종도에 여러분, 비행기가 하루에 1100대가 떨어지는데, 네. 착륙하는데. 이거 시끄러워서 잘 수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영종도로 저도 가봤지만은, 이거 사람 살 데가 안 돼요. 안에 인프라도 없고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이용님께서, 민항기는 그래도 양호. 대구 전투기는 진짜 괴롭습니다. 전투기가 진짜 시끄럽습니다. 네. 진짜 시끄러워요. 네. 그게,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이륙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기가. 왜? 시간이 급하잖아요. 적기가 나타났는데, 네. 저기 민항기처럼 엔진 점열 해가지고요. 네. 엔진이 열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뜬다? 이건 안 돼요. 전투기는 바로 엔진 과열해서 뛰어 올라야 됩니다. 네. 자, 한우님께서, 네. 왜 지우셨죠? 갑자기? 그쵸. 엄청 시끄럽죠? 네. 하루 30만 명 찾는 인천국제공항 몇 대나 뜨고 내릴까? 전세계 83개 항공사 1100여 대 이착륙. 네. 국제 여객 세계 5위 구본원 사장. 연간 1억 명 이용. 격이 다른 공항만 될까? 와, 진짜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엘레강트님께서, 네. 대구공항 근처 살아는 시급합니다. 군위로 이전합니다. 네. 대구 동구 변화하겠죠. 군위가 대구랑 합쳐진다고 나왔었죠? 네. 소리가 왜 갑자기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군위 이야기 한 거 들렸나요? 이 갑자기 마이크 꺼지니까 참 문제예요. 네? 자, 군위까지 이야기 했어요? 혹시? 그래요? 자, 군위가 어쨌든 대구랑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네, 합쳐졌습니다. 근데
추후에 대구 근처에 있는 영천이랑 경산이랑 또 합쳐질 수 있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네, 우리의 삶에 크게 다가온 거예요. 네, 그래서 광주 주변에 있는 나주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거고, 추후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충청도권 있잖아요. 충청도에도 작은 소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서로 합치면서 좀 더 큰 규모의 도시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지방 소멸은요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지방에 투자를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투자라고 하는 건요 지방이라도,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빼고 다 지방이 아니에요. 네, 광역시도 있다는 겁니다. 지방 광역시. 네, 광역시가 수도권 광역시가 있고요, 지방 광역시가 있는데요.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입니다. 광역시 정도는 투자를 해도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먹고 저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저기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가 면적으로는 광역시 1등 가까이 되겠죠. 아니, 울산이 면적이 1등 아닌가요? 울산 면적이 1등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광역시 면적 순위. 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크죠? 자, 이건 군 단위로 돼 있네. 네, 군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수도권 권역별 순위.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별 광역시 중 면적이 가장 큰 도시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등이 인천광역시예요. 1062km 제곱킬로미터. 2위가 울산광역시래요.